선생님,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 말 평생 믿고 살아오셨죠?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이 믿음이 여러분 몸을 가장 먼저 망가뜨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열심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75세 어느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통하던 분이셨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조깅을 하시고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산을 타셨습니다. 또래 친구분들이 지팡이를 짚을 때 이분은 반바지 차림으로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뛰시다가 갑자기 윽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분들이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셨지만 상태는 처참했어요. 심장은 쇼크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고관절까지 복합 골절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찾으신 김동욱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호선 선생님,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남들 술 마실 때 운동하고 남들 잘 때 걸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장님은 70대의 몸을 가지고 20대처럼 운동했기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70년 된 클래식카가 하나 있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해서 외관은 번쩍번쩍해요. 하지만 엔진 속은 어떨까요? 부품은 낡았고 고무 패킹은 사가 있고 엔진의 탄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시속 150km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도 엔진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립니다. 사람 몸도 똑같아요.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 뼈와 근육은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심장은 가죽 주머니처럼 딱딱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요. 뼈는 구멍이 숭숭 난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서 혹은 건강해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내 몸의 엔진 상태는 무시하고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75세 이후에는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오래오래 달리게 만들 진짜 운동법은 따로 있어요.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아니면 자녀분들을 불러서 이 영상을 같이 보세요. 오늘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병원비를 크게 아끼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운동은 7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김동욱 사장님이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매일 아침 했던 조깅이 나를 죽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멈추셔야 할 것은 바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거려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젊었을 때 배웠던 상식이에요.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장은 젊었을 때는 고무풍선처럼 말랑말랑합니다. 피가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가 힘차게 뿜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쉼없이 뛴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딱딱해져 있어요. 의학적으로 심장 경직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기를 해서 심박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심장은 빨리 뛰기만 할 뿐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피가 안 통하는 위험한 상태가 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뛰시다가 갑자기 억하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친구분과 산책하면서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건 약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다 싶으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고문이에요. 두 번째는 등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행동이에요. 김동욱 사장님도 바로 하산길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조심조심 가시죠.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벼워서 성큼성큼 내려오십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맷돌에 갈리듯 망가지고 있어요.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입니다. 체중 60kg인 분이 내려올 때 무릎은 200kg 넘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낡은 타이어에 덤프트럭 짐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더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이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안 받을 경우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암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다 녹아버리고 폐렴과 욕창이 와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산 정상 찍겠다는 욕심 버리세요. 굳이 가셔야겠다면 차라리 차 타고 입구까지 가셔서 평평한 둘레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만약 산에 가신다면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해서 무릎에 갈 힘을 팔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찬물 샤워나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TV에서 건강 비결이라면서 한겨울에 계곡물에 들어가거나 냉수 마찰하시는 분들 가끔 나오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해요. 특히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더운 여름에 시원하려고 찬물에 뛰어들 때 콜드 쇼크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던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마비되는 겁니다. 실제로 목욕탕,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수영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단 물 온도가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풀이어야 합니다. 동네 수영장 가시면 천조절탕이나 온수풀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천천히 물속 걷기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조깅, 하산, 찬물 수영, 이것들은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3가지는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헬스장이나 골프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교묘하고 위험한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조깅이나 등산은 힘들어서라도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재미가 있어서 혹은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멈추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립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숨을 참으면서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재산이다 해서 헬스장 다니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아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을 쓰는 방법이에요. 무거운 역기나 아령을 들 때 우리도 모르게 흡 하고 숨을 참게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참으면 뱃속 압력이 올라가서 힘을 쓰기는 좋아지지만 그 순간 혈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이던 분도 숨 참고 힘을 쓰는 순간 순식간에 200, 250까지 올라갑니다. 낡고 약해진 뇌혈관에 꽉 막힌 압력 밥솥처럼 압력이 차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동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옵니다. 실제로 김동욱 사장님 친구분 중에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하시다가 뇌졸중이 와서 반신마비가 된 분이 계세요. 근육 좀 키우려다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럼 근력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숨만 안 참으시면 됩니다. 힘을 쓸 때, 그러니까 들어 올릴 때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뱉으세요. 숨구멍을 열어두면 혈압은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거운 무게 욕심내지 마시고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세요. 우리는 보디빌더가 될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체중이 안 실려서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앉아서 한두 시간씩 페달을 밟으면 우리 몸의 회음부, 즉 엉덩이 사이에 중요한 부위가 짓눌립니다. 이곳에는 하반신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고속도로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장이 그 고속도로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안 나오듯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이 눌립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망가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악화됩니다. 심하면 다리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오는데 이걸 운동 효과라고 착각하고 계속 타세요. 나중에는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수준으로 손상돼서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실 때는 30분 타면 반드시 내려서 5분은 걸어주세요. 막힌 혈관을 풀어줄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골프 스윙에서의 과도한 회전 동작입니다. 골프 치시는 어르신들 비거리에 목숨 걸지 마세요. 골프 스윙은 척추를 비트는 운동입니다. 젊은 척추는 물먹은 수건처럼 비틀어도 버티지만 70대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속이 빈 깡통 같은 상태예요. 이걸 순간적으로 확 비틀면 척추뼈가 찌그러집니다. 이걸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뼈가 부러져도 처음엔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파스 붙이고 또 골프 치러 나가십니다. 그러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지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듭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내려앉아 폐와 위장을 누릅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돼서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척추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골프를 즐기시되 스윙 크기는 절반으로 줄이세요.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팔로만 가볍게 치셔야 합니다. 친구분들에게 나 아직 짱짱하다는 걸 보여 주려다가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조깅, 하산, 냉수욕, 숨참기, 장시간 자전거, 풀스윙 골프. 이 운동들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이 아니라 위험한 노동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냐고요? 숨만 쉬고 살라는 말이냐고 화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김동욱 사장님도 저에게 똑같이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지금 사장님은 제가 짜드린 루틴대로 운동하시고 오히려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병원비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공원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75세 맞춤 생존 운동 루틴.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김동욱 사장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호선 선생님, 이걸로 운동이 되겠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셨죠. 하지만 딱 3개월 뒤 사장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저에게 엄지를 치켜 쓰셨어요.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관리하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 7시 걷기 단계입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밤새 쉬고 있던 심장에 갑자기 시동을 걸면 무리가 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1분만 투자하세요. 발목을 까딱까딱하고 기지개를 켜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엔진을 예열하는 겁니다. 이 5분이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오전 10시 안전 주행 단계입니다. 아침 식사 후 소화가 되면 평지 걷기를 하세요. 산이나 오르막길은 피하세요.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린 공원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분과 통화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흥얼거릴 수 있는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세요. 세 번째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입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탄력 밴드 운동을 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상체와 코어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고무 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양손으로 당기거나 발에 걸고 미는 동작을 하세요. 힘쓸 때는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하시면 혈압 걱정 없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저녁 7시 회복 단계입니다. 동네 수영장 온수풀에서 물속 걷기를 하세요. 하루 종일 체중을 견딘 무릎과 허리를 물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는 겁니다. 물속 저항 때문에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는 땅 위보다 큽니다.
이게 바로 김동욱 사장님이 실천하신 루틴입니다. 돈도 안 들고 관절도 안 다치고 심장도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완벽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걷다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통증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았더니 통증이 사라진다. 이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불편하지만 당장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걷다가 멈춰도 계속 아프고 다리가 차갑게 느껴진다. 이건 말초 동맥 질환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건 심장과 뇌 혈관도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땐 운동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괜찮은가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 비만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내장 지방이 낀 상태인데 이 내장 지방이 염증 공장입니다. 해결책은 하나예요. 밥을 줄이지 말고 단백질을 늘리세요.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밴드 운동으로 근육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셔터스토크.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십만 원짜리 장비 살 돈으로 대학병원에서 심폐운동부하 검사를 한번 받으세요. 내 심장이 어느 강도에서 힘들어하는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숫자로 나옵니다. 내 몸의 한계를 알고 운동하는 게 비싼 신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부터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해 보겠다. 내 몸을 아껴주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동욱 사장님의 근황과 함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퇴원 1주년 외래 진료를 오신 사장님은 예전처럼 헐떡거리며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주 편안한 얼굴로 문을 여셨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호선 선생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못 올라가면 내가 늙었구나 싶어서 화가 났는데 지금은 평지에서 손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뭔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무리해서 산을 타지 않습니다. 헐떡이며 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으며 얼굴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자신의 몸을 이기려던 고집을 내려놓고 몸을 이해하고 보듬는 지혜를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75세가 넘으면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강도, 숨이 편안한 속도가 생명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둘째,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비싼 운동복이나 근육보다 중요한 건 내 심장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입니다. 셋째,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무리해서 운동하고 있을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의사로서 그보다 큰 보람은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그중 가장 안타까운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선이었습니다.